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으로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최선의 방역이라며 오는 13일부터는 미착용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00명입니다. 71명이 국내 발생 환자인데 53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학교와 직장 등 일상 공간에서의 감염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보습학원에선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1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포 의료기관과 안양 요양병원 관련해선 21명이 추가됐는데 감염 연결고리가 있는 서울 성동구의 한 노인 요양원발 환자가 많았습니다. 침대 간격이 좁고 그리고 입소자들의 마스크의 착용이 불완전했으며 종사자와 입소자 간의 접촉 빈도가 매우 높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선 의료기기 판매업 관련해 지금까지 1명이 추가돼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일가족 관련 확진자가 34명까지 늘어나면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최선의 방역임을 강조하며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장소와 시설로 클럽과 술집 등 주점 일반 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23종입니다. 매장 내 마스크를 비치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마스크 비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 연말을 맞아 행사와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OBS 뉴스 우승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9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상황 평가를 공유했다며 외교부가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양국 장관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외교 당국 간 각 급에서 소통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현옥 주 독일 대사와 유대종 주 프랑스 대사, 노태강 주 스위스 대사 등 신임 대사 10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임장 수여 후 환담에서 현지 교민의 안전을 각별히 챙기고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K-방역의 전도사가 돼 자긍심을 갖고 해당국의 방역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임세인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태강 주 스위스 대사에게 IOC와 도쿄올림픽 남북 동반 입장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등을 잘 협의하라고 주문했다고 임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이종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야당의 반발로 10여 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내년 4월 선거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상대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여가부 예산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 크다며 이 장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21대) 국회 초선들에게 변화와 미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요즘 말로 이른바 핫하고 힙하고 또 무게감이 상당한 초선 의원이 있습니다. 시대의 전환에 조정훈 당대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시대 전환 의원이신데요. 지난 4월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나서서 이제 당선이 되셨고 다시 시대 전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시대 전환 지금 소속 의원은 한 명입니다만 이번 국감 등등에서 많은 화력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 잠시 후 자세하게 짚어볼 거고요. 일단 조 대표님의 그 양력 가운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회계사 출신이시고 국내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세계은행에서 일을 하셨어요. 세계은행이라는 곳 다들 아시겠지만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무역기구 WTO와 함께
3대 국제 경제 기구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국내로 들어와서 정치인의 길을 밟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해서 세계은행을 떠나게 됐고 또 정치를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네, 세계은행이란 건 말씀하시다시피 세계 경제, 특히 이제 거시 경제와 네. 이제 경제 개발을 중심으로 이제 100여 개 넘는 회원 국가들의 정책을 조언하고 많은 차관을 주는 국가 기관입니다. 15년 넘게 세계은행에 일하면서 여러 나라들의 정책과 개발에 대한 실무를 담당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90년대 말 IMF 사태라고 하죠. 저희들이 가면 항상 사태였습니다. 네. 경제 위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런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15년 동안 접하면서 정책의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정책의 뿌리와 정치의 뿌리가 하나로 맞닿아 있고 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될 때 나라의 변화와 나라의 성장,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는데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IMF 이후에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더욱 불거져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5년 동안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정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위험해서 네. 방탄조끼를 입고 다니기도 하고 네. 방탄차를 몰고 다니기로 할 정도로 그 나라와 그 사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제가 저를 낳아주고 키워줬던 조국이라 그럴까요? 에 대한 빚진 마음이 점점 쌓여가는 걸 느꼈고요. 언젠간 돌아가야겠다. 네. 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2016년에 귀국을 해서 여러 가지 다시 대한민국을 배우고 또 이번에 총선에 정치를 시작하면서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셔서 21대 국회 입법 노동자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경력, 경험, 그리고 어떤 그 마음가짐이 이제 앞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발현이 될지 이 부분 궁금하기도 합니다. 방금 입법기관이 아니라 입법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와 좀 맞닿는 행보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으로 인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뒤 한 달 정도 시간이 있게 되지요. 국회에 입성하기까지.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뭐 다들 여러 가지 공부하고 법안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조 대표께서는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았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또 법안에도 많이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노동의 미래, 노동의 본질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네.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우리의 정치권의 논쟁,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조금 있으면 이제 사라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노동은 플랫폼 노동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책과 법안들을 고민하는데 한 가지 사례가 이제 플랫폼 노동을 제가 경험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알고는 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아쉬운 게 술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대리기사님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대리기사의 신청을 하고 네. 한 2, 3주 정도 이제 이 과정이 있어서 이제 허가를 이제 대리기사를 등록을 하고 한 달여 기간 동안 대리기사를 했는데요. 많은 걸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보였고 모르고 지나던 곳에 있던 많은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거창한 거 아니고요.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11시, 12시에 아파트에 네. 그분들을 모셔다 드리고 나면 상가들이 다 이제 화장실에 이제 비밀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그걸 어디 물어볼 분들이 네. 없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노상방뇨도 뜻하지 않게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 지하철에서 그 방역한다고 1시간 일찍 지하철을 중단시켰습니다. 네. 그게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생계 위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지하철이 끊겼기 때문에 택시를 타든지 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뜻하지 않게 우리 사회는 역시 이런 재난이 오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고통이 따르는구나라는 걸 실험할 수 있었고요. 정말 힘들어서 그 다음날 국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젠 집에 가서 자야지 준비해야지 하면서 11시 늦은 넘게 막차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네. 무심코 뜯던 그 코를 제가 누르더라고요.
받더라고요. 네. 아, 이게 플랫폼 노동의 삶이구나. 저는 정말 그 순간 많은 경험을 하고 이 순간을 좀 잊고 싶지 않아서 제 머리와 제 세포에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생활 정치, 입법 노동자의 삶이란 건 결국 이런 생활과 삶을 근거로 해서 이런 정치가 생활 정치의 중심으로 다가오는 그런 정치가 제가 생각하는 생활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와 같은 부분들이 법안에도 반영이 되고요. 얼마 전 국감에서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국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정쟁 이슈가 덜하다고 얘기하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속칭 이제 약칭으로 산자위 소속이신데 국감 스타가 되셨어요. 어떠했는지 또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말씀하신 대로 회계사 출신이라서 감사라는 거에 살짝 익숙합니다. 그리고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의 역할과 그런 행태들도 좀 익숙하고요. 다만 제가 이번에 특별히 중심을 두고 싶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 만나기 어려운,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의 장관, 차관, 공공기관의 사장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지요. 근데 그분들이 펼치는 정책이 국민에게 참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살다 보니까 이거 참 불편하다. 이거 참 말이 안 된다. 이건 정말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날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의원실에서 첫날 질의 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국민분들과 피감기관의 공공기관에 일무하는 공무원과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의원실에 많은 제보를 해주셨어요. 네. 어떤 부분은 내부자 제보고요. 어떤 부분은 국민으로서 많은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그 국감에서 많은 이슈가 됐던 중소벤처진흥공단 중진공 전 이사장의 만행이라고 해야겠죠. 네. 저희가 파악한 게 아니고 많은 내부자분들께서 직을 걸고 저희 의원실에 내부자 정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상직 의원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건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네. 아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또 내부자 입장에서 직을 걸고 보내주신 정보를 저희가 소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감사를 진행했고요. 지금 현재 정부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3주간에 걸친 국감 기간 동안에 주요 이슈들을 10가지로 정리해서요. 진짜 하나씩 부러뜨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제 결과물로 말씀드리자. 저는 국감이 소리치고 호통치고 또 초선 의원들 또는 의원들이 뜨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네. 그런 걸로 뜨면 그런 걸로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네. 정말 국민들의 삶을 누가 더 간지러운 부분을 더 잘 긁어드리는가로 경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한 게 국감이 끝나고 이제 피감기관 공무원분들이 실국장, 차관분들이 저희 네. 의원실에 오셔서 그 질이 정말 뼈 때리게 받아들였다. 공감한다. 네. 뭔가 좀 바꾸고 싶다 얘기하신 게 저한테는 참 기뻤습니다. 그렇군요. 본회의 때 조 대표의 모습도 그렇고요. 이번 국감에서 그 드러난 면면도 그렇고요. 어떤 호통을 치거나 본인의 얘기를 하기보다는 조목조목 조근조근하게 얘기를 하면서 또한 그 답변을 드러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년도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아시겠지만 556조 원 규모로 짜여져 있는데 자체적으로 조 대표 의원실에서 예산안 전체를 분석을 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 건지 어떤 점을 찾아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556조라는 돈을 크기로 치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상상하기도 어려운 돈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556조가 네. 어떻게 쓰이는지 300명의 의원들이 다 심사를 할 텐데요. 저의 눈은 양극화에 가 있습니다. 양극화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부자가 된 세상은 어떤 정책들이 성공해도 저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이미 확인한 결과 네. 특히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사회 양극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예산은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 예산은 매우 넉넉합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에게 주는 개인 보조금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인색합니다. 왜 세금으로 개인들을 지원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줘서 공급을 자극하는 시간이 아니라 개인들과 가게에 지원을 해서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은 복지 정책이기도 하지만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모든 부처에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과 개인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대기업, 특정 대기업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대기업을 총괄 단체로 하는 많은 예산 프로그램들이 우리 예산에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다 발현하고 싶습니다. 2020년 과연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우리 전환적 정책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예산이 조금 더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만간 이 분석 결과를 국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양극화 해소 이 부분에 방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예산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봤고 그래서 시대 전환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히 또 들어보는 기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리고 이 뉴스의 중심에 섰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최이배 전 의원과 조정훈 대표가 한자리에서 만났다. 이거 좀 진보 성향의 세 사람이 모여서 무언가 제3지대를 구축하는 게 아닌가, 새로운 정치적인 움직임을 구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조 대표님께서 좀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만남입니까? 네네. 네, 금태섭 의원과 저는 서로에게 큰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변할 것이 지킬 것보다는 많다는 크게 보면 진보의 정치를 추구합니다. 다만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믿습니다. 이념의 정치가 아니라 굳이 표현하자면 생활 진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를 풀고 문제를 찾아가면서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하는 정치에 힘을 보탤 수 있다면 기껏 많은 일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예정된 금태섭 의원의 특강이 시대전환과 금태섭 의원의 첫 번째 공동 행사인데요. 마지막 행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계신 최이배 의원과 그리고 또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많은 전 현직 의원분들과 함께 시대전환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선거에 시대전환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서울시장과 다른 여러 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4월 선거는 저는 부끄러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하나로서 4월 선거를 축제로 보는 정치권의 목소리에 저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따라서 누가 더 겸손하게 이 800억이나 써서 1년도 안 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이 선거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이거에 대한 설명과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 의원과 저 그리고 최이배 의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많은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고 조만간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돼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궐선거 후보군 가운데 금태섭 전 의원도 한 명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금 의원의 의사결정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금 의원과 같은 정치인들이 국민 여러분께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애둘러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대표님 여기까지 말씀 듣고 저희가 다음번에 또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